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25의 곱셈은 특별하다고요. 어디까지 암산으로 풀까요? 곱셈의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문제 푸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산으로 곱셈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7 곱하기 8은 하면 구구단을 외웠으니까 금방 풀 수 있을 텐데요. 7 곱하기 8은 56 이렇게 나옵니다. 2번에서 13 곱하기 3은 39 해서 암산이 가능한 친구들도 있고 또 써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3번에 24 곱하기 5는 해서 암산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공책에 써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24 곱하기 5는 이렇게 120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25 곱하기 12가 있는 경우에는 암산으로 하기에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풀기 시작할 텐데요. 암산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25 곱하기 12를 세로로 풀면 5 곱하기 2는 10 해서 되고 2는 4 해서 5 됩니다. 그리고 5일은 5, 2일은 2 해서 이걸 더해주면 30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25는 조금 특별한 숫자입니다. 25 곱하기 2는 25 더하기 25 해서 50이 됩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3은 75가 되고 25 곱하기 4는 1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25 곱하기 12를 25 곱하기 4는 100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12를 4 곱하기 3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12는 2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아까 여기서 25 곱하기 4는 100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25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25 곱하기 4는 100이 되고 100 곱하기 3은 해서 300이 암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25 곱하기 31을 암산으로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25를 32를 4 곱하기 8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4가 100이 되어서 100 곱하기 8은 800해서 암산으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28 곱하기 25를 암산으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8은 7 곱하기 4로 바꿀 수가 있고 곱하기 25를 하면 여기서 4 곱하기 25는 100이 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100은 700이 나와서 암산으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 때 28 곱하기 25에서 앞에 7 곱하기 4를 먼저 계산했을 때랑 또 뒤에 4 곱하기 25를 계산했을 때랑 답이 같다는 것을, 계산 결과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7 곱하기 4 앞에 부분을 먼저 계산을 안 하고 뒤에 4 곱하기 25를 먼저 계산해서 100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여기서 곱셈의 결합법칙이 사용되었습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을 공부하기 전에 저번에 배웠던 곱셈의 교환법칙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일기를 써보자라는 영상에 제가 찍은 영상 중에 곱셈의 교환법칙이 나옵니다. 곱셈의 교환법칙은 곱셈에서 곱셈 기호 앞 뒤에 순서를 바꿔 계산해도 값이 똑같다. 이게 곱셈의 교환법칙입니다. 2 곱하기 4는 4 곱하기 2와 같은 것이 됩니다. 이렇게 곱셈의 그 순서를 바꾸어도 값은 똑같이 됩니다. 문자로 적으면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7 곱하기 111이 있는데 교환법칙을 사용해서 111 곱하기 17로 하면 좀 더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로셈으로 하더라도 17 곱하기 111 하면 아주 조심스럽게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고 조심스럽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111 곱하기 17을 하면 좀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좀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은 곱셈식에서 묶는 순서를 바꾸어서 계산해도 결과가 같다는 것이 곱셈의 결합법칙입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식에서 앞에 두 수를 묶어 계산을 해도 계산한 값과 뒤에 3 곱하기 5를 먼저 계산한 값이 같다는 것이 곱셈의 결합법칙입니다. 중학교에 가면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요. 문자를 써서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있을 때 A 곱하기 B를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한 값이랑 뒤에 B 곱하기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2 곱하기 3은 이 부분이 2 곱하기 3이 됩니다.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 5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랑 또 3 곱하기 5. 3 곱하기 5. 3 곱하기 5가 이렇게 곱하기 2가 되니까 2개 있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이 5개 있으면 30이 됩니다. 그리고 3 곱하기 5는 15가 되고 15가 2개가 있으면 30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먼저 계산한 것과 뒤에 거를 먼저 계산한 것이 값이 똑같게 됩니다. 여기서 곱셈의 결합법칙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셈의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19 곱하기 5 곱하기 2를 계산해 봅시다 하면 앞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되면 95 해서 95 곱하기 2는 190 이렇게 해서 19 곱하기 5를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합법칙을 활용해서 뒤에 것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19 곱하기 여기서 1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190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10이나 20이나 또는 100이나 200처럼 그런 수끼리 연결시켜 계산하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여기서도 4 곱하기 87 곱하기 25에서 이렇게 앞에 것부터 먼저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4고 25를 암산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고 25는 1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100에다가 87을 곱하면 8700이 암산으로 나오게 됩니다. 5 곱하기 74 곱하기 2는 이제 눈에 좀 보이시나요? 5하고 2를 곱하면 10이 됩니다. 그래서 74 곱하기 10은 740이 되고 2 곱하기 39 곱하기 5도 2하고 5를 곱해주면 10이 돼서 39를 곱해주면 390이 됩니다. 25 곱하기 17 곱하기 4도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지 말고 25하고 4를 곱하면 100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100을 하면 1700이 되고요. 3 곱하기 5 곱하기 13 곱하기 2가 있을 때 5하고 2를 곱하면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3하고 13은 또 따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13 곱하기 3을 암산으로 해주고 10을 곱해주면 390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순서대로 하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성도 떨어집니다. 곱셈의 교환법칙이나 여기 결합법칙을 이용하거나 또 25 같은 숫자의 특징을 잘 이용하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수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배운 개념들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